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일회용 쓰레기 배출되듯 넘쳐나는 이준석의 일수거 일투족에 분단이 근한 기사들, 신발이 명품이네, 백신을 맞았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등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신변 잡스러운 쓰레기 기사에 숨이 막힙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써야 될 기사가 이거밖에는 없는 건가요? 같은 시각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보도는 왜 애써 외면하는 걸까요? 역대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그냥 광고 찌라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언론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분명한 듯합니다. 작금의 조중동과 보수경제지, 종편 방송들을 보고 있자면 한심하고 답답해 더 분노하게 되는데요. 미디어 바우처 법안, 포탈 알고리즘 투명화 법안, 신문법 개정안 등 지금 국회에 상정된 언론 개혁 법안만 처리돼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2021년이 대한민국 언론을 초기화하는 원년의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병역 의무 마친 30대 민방위 이준석, 얀센 백신 예약 성공 인증샷 올려 15일자 한국경제의 타이틀 기사입니다. 역시 백신 주사 맞는 것조차도 화제를 만들며 연신 이준석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병역 의무 마친 30대 민방위 이준석. 같은 날 고발 뉴스를 통해 밝혀진 뉴스 보도는 실로 충격적이었는데요. 고발 뉴스는 2010년 병역 특례 중인 이준석은 당시 자격 요건도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 기간 중 참여할 수 없는 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을 밟은 거죠. 병역 특례 기간 중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병역 특례 회사에 말을 하고 연수과정을 밟았다며 퇴근할 때 병역 특례 회사에 들렸다가 퇴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2012년 강영석 변호사가 이준석을 이 사실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을 내린 거죠.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시간을 대체했고 회사에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병역 특례를 소홀히 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그가 참여한 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은 그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연수과정 참여 제한 규정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은 참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연수과정에 지원한 거죠. 이건 부당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봐도 무관한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병역 특례로 대처해 회사에서 근무한 건데요. 그 와중에 자격 조건도 안 되면서 자신의 스펙 쌓기를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 과정을 밟은 거죠. 이게 그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가요? 가수 싸이는 병역 특례자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한 이후로 다시 군대에 재입대해 군복무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준석도 같은 케이스인 거죠. 군입대는 40대까지 가능합니다. 이준석은 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복무기간을 다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마쳐야 하는 거죠. 그게 그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죠. 여태 그는 자신이 편법과 반칙으로 혜택과 특혜를 누려왔고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떠들어왔던 위선과 가식의 욕망 덩어리였던 겁니다. 이준석 씨, 군대에 다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장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14일 법정에서 재차 격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 위주의 언론 보도 속에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변호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 교수 측이 판정승했다는 겁니다.
서울 고급 형사 1-2부 부장판사 엄상필은 14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도 검찰은 여전히 공소 사실대로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1호 PC가 동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킨 1심 재판과 달리 2심에서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 교수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재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 측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PC 포렌식한 결과 동양대로 추정되는 제3의 IP 주소가 10여 개 발견되면서 고의 은폐 의혹과 증거 왜곡 등이 드러나 검찰의 주장이 번번이 깨지는 판국이 계속됐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새로운 증거라고 이날 1호 PC가 2013년 1월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라며 정경심 교수가 아들을 야단치는 상황을 담은 음성 녹음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재생한 파일은 PC 포렌식에서 발견됐으며 정 교수가 아들 조모씨에게 공부를 게으리한다고 훈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은 변호인단에 의해 PC의 위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파일을 조금 듣다가 바로 제지했는데요. 1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를 꺼냈다가 빚었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드러내며 범행 동기라고 강조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제2의 논두렁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음성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것이라며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휴대폰과 PC가 동기화되지 않았지만 동기화됐다면 더욱더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1호 PC가 이 음성을 직접 녹음해야 한다며 이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가 1호 PC로 넘어간 것이다. 1호 PC가 방배동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이메일 접속 이력, 전자책 앱다운 기록 등을 제시하며 PC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억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정 교수 항소심 공판의 쟁점 중 하나는 표창장 위조에 쓰인 PC가 어디에 있냐였습니다. 검찰은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는데요. 정 교수 측은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지목한 2013년 6월 16일은 정 교수가 서울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PC가 서울 자택에 없었다면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 주장은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아들 훈계 음성 파일을 검찰이 꺼내든 전략을 두고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재판보다 여론전에 주력하는 검찰 전략 반복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최성식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검찰식으로 하면 내 PC에는 프랑스 가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으니까 내 PC가 프랑스에 있었던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장정의 끝이 보인다는 반응인데요. 재판부는 이달 28일, 내달 12일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길고 긴 시간, 조국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과연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